자, 예를 들어 내가 이제 가만히 서 있는데 누군가가 뭐 친한 친구 등등 뭐 가족 등등 가까운 사람 가까이 옆에 와서 히히 하면서 옆구리 있잖아요. 손으로 누가 이렇게 쿡 찔렀다고 쳐봐.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쿡 찔렀다고 쳐봐. 그러면 상모 씨는 봐봐요. 쿡 찌르면 여기서 더 찔러봐 이렇게 돼요. 아니면 쿡 찌르면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어떤 말이 있냐면, 외부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가해져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분명히 어떻게 하는 일이 벌어지냐고요. 그 스트레스를 약하게 만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쿡 찌르면 여기 간질간질 하잖아요. 그럼 간질간질하는 걸 더 강화하려고 하냐고요? 아니면 우리 약화시키려고 하냐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 변화의 원리가 바로 연력학 제2법칙으로도 설명이 돼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화학 반응에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화학 반응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아이디어가 바로 르 샤틀리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르 샤틀리에라는 그 프랑스 물리학자가 이런 상황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화학에서 르 샤틀리에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자극을 완화라는 말의 뜻은 알죠? 강화가 아니고 약화시키는 거 일종의.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걸 화학 반응에도 적용을 해보자.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온도가 변할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이 관련해서 꼭 기억해 둬야 되는 수식이 이거죠. 이거 저번 시간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K가 뭐예요? 평형상수고요. T는 그때 온도일 거고 델타 H, 델타 S가 뭐냐면 그 반응에 대한 표준 반응 엔탈피 변화, 표준 반응 엔트로피 변화. 기억나요? 그래서 저기서 요 동그라미 표시, 요게 표준, 요 R이 리액션의 반응. 그래서 표준 반응 엔트로피 변화, 표준 반응 엔탈피 변화. 요 수식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야, 그렇죠? 반드시 외워야 돼. 삼시 알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에서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로 봐. 첫 번째 1. 자, 저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엔탈피 변화가 음수야. 그럼 흡열 발열 뭐예요? 흡열 발열 뭐예요? 발열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 영어로? 발열 영어로 아까 뭐라고 했어? 아까 썼잖아. 근데 아까 해도 삼국시 항상 까먹지. 그러니까 삼국시지. 자, 바로 뭐였냐면 엑소더믹이에요. 엑소의 뜻이 무슨 말이야? 엑소. 엑소의 뜻이 뭐냐면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써의 뜻이 뭐예요? 썸 몇 가지 뜻이 뭐예요? 이게 열. 어? 그래서 온도계를 뭐라고 해요? 온도계. 서모미터라고 하죠. 서모미터. 그 온도계의 그 서모가 요 어근이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쓰면 뭐라고? 열이 밖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문장 구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보면 한자하고 영어가 굉장히 유사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한자하고 영어가 굉장히 그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자에도 단어 하나하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영어에도 이렇게 어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뜻이 따로따로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한자를 표의 문자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표의 문자라는 뜻 알죠? 표의 문자. 의미를 뜻하는 문자. 한글은 표음 문자죠. 표음 문자. 사실 영어 알파벳도 표음 문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영어 알파벳으로 구성된 단어들은 표의의 뜻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자를 보고 표의다. 영어 알파벳을 보고 표음이다.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하고 한자는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한자가 없어질 것 같으냐? 절대 안 없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왜냐하면 한자에도 편리성이 있기 때문이죠. 뭐 여하튼. 그래서 발열, 이거 한자말인 건 알죠? 발열, 그 다음에 엑소더믹. 자, 이럴 경우 이게 음수기 때문에 여기가 음수면 마이너스까지 고려하면 이거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전체가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온도가 증가한다. 그러면 저기 평형상수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이런 경우 온도가 증가하면 평형상수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바로 작아질 수밖에 없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역으로 당연히 저 수식상에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온도가 지금 감소하는 거죠. 맞아요? 온도가 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낮아진다는 뜻이니까 우리는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바로 발열에 유리하겠구나.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굳이 말을 붙이자면. 근데 이런 말을 붙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수식이 모든 걸 얘기해 주니까요. 상목 씨, 수식이 모든 걸 얘기해 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수식이 모든 걸 얘기해 주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말을 붙일 필요는 없지만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T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럼 온도가 낮아지는 거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추워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온도가 낮아지는 거. 추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추워질 때 어디서 열이 잘 나오겠어요? 뜨거워질 때 열이 잘 나오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뜨겁게 달군 쇠공이 있어. 그럼 뜨겁게 달군 쇠공이 있는데 똑같이 뜨거운 곳에 놓으면 그 쇠공이 열이 잘 빠져나와? 차가운 데일 때 열이 잘 빠져나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일상생활 경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발열에 유리하니까 보시다시피 발열 반응인 그 반응의 평형상수가 더 커져서 어떻게 된다? 생성물 쪽이 더 잘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평형상수가 커진다는 말의 뜻은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생성물 생성에 유리하다는 뜻이죠. 주어진 반응이 발열 반응인데 생성물 생성이 유리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발열 반응이 잘 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해도 좋지만 뭐 안 해도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이 수식이 모든 걸 다 얘기해 주니까요. 사무실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2.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발열, 흡열 뭐라고 하죠? 이런 경우를 발열, 흡열 뭐라고 해요? 흡열. 흡열 영어로?
N도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N도의 뜻은 뭐겠어요? N도의 뜻은 밖으로 말고 안으로. 그러니까 써가 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열이 안으로 오니까 흡열이지. 그럼 얘가 양수가 되는 경우는 요 통째로 양수인데 여기 음수가 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첫 번째, 이런 경우는 온도가 감소하면 평형상수가 커져요, 작아져? 커져요, 작아져? 작아지죠. 간단한 수리적 관계 생각하면 되죠. 이건 뭐 감소함수가 돼버렸고요. 얘는 증가함수니까. 앞에 마이너스 고려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역으로 온도가 커지면 평형상수는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건 또 무슨 말이냐? T가 커졌다 이런 말이니까 이건 뭐냐면 온도가 증가하는 거죠. 자, 온도가 증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기본적으로 사람 입장에서는 온도가 증가했다. 그럼 이건 뜨거워지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주변이 뜨끈뜨끈 열 에너지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럼 주변이 뜨끈뜨끈 열 에너지가 많아지면 흡열이 잘 되겠어요? 흡열이 안 되겠어요? 흡열이 잘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주변에 열 에너지가 어느 정도 충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주변에 열 에너지가 많으니까 어떤 변화나 반응 같은 경우 그 주변의 열 에너지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그 흡열인 반응이 생성물이 만들어지기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거죠. 사무실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요 수식에서 나와 있는 표현이긴 한데 요것도 그 르샤틀리의 한 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온도가 변하는 조건이었죠. 그럼 온도가 변하는 거 아닌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1번이 온도가 변하면 두 번째는 뭐겠어? 1번은 온도 변화. 그럼 두 번째는 뭐 해야 되겠어? 안 변하는 거. 온도가 안 변하는 걸 뭐라고 하지? 한자말로? 그렇지. 등온입니다. 자, 온도는 일정한데 바로 물질량이 변한다고 칩시다. 물질량이 변할 때 평형이 어떻게 진행될지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자, 이때 여기서 이제 명심할 수식 중에 하나는 바로 요 수식. 자, 저 수식도 반드시 외워야 되는 수식이죠. 기억나죠? 내가 억수로 강조했던 거. 자, 이때 얘 이름 뭐예요? 얘 이름 표준 반응. 그렇지.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 표준 반응은 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게 지금 깁스 에너지 변화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 수식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케미컬 포텐셜 어쩌고 저쩌고 막 했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케미컬 포텐셜로부터 이 수식까지 도달했었는데 뭐 케미컬 포텐셜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수식을 외우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있는 요 Q 저 Q가 뭐예요? 이거 뭐예요? 뭐라고요? Q가 뭐예요?
Q가 뭐예요? 반응 지수요. 지수. 반응 상수요? 그런 이상한 말이 어디 있어요? 아, 정말 상우 진짜 정말 이걸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진짜 복습을 1도 안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복습을 1도 안 하고 시험을 잘 치길 바란다니. 아, 정말 상목 씨 헷갈리는 게 아니고요. 그럼 헷갈린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목 씨 알겠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은 헷갈려 안 헷갈려요? 안 헷갈립니다. 아, 정말 반응지수 영어로? 반응지수 영어로 뭐라고 해요? 바로 봐. 리액션 쿼우션트라고 해요. 그죠? 리액션 쿼우션트. 그래서 여하튼 저 수식은 꼭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물론이거니와 요것도 같이 꼭 외워야 돼요. 자, 이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바로 봐. 이 표현을 언제 쓸 수 있죠? 그렇지. 바로 평형에서요. 그래서 평형에서 이 리액션 깁스 에너지가 0이 되고요.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가 된다. 성우 씨 기억하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억수로 많이 나와요. 그럼 이때 저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를 빼요.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면 얘를 어떻게? 얘는 저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요 수식도 굉장히 유명한 수식이니까 얘도 같이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1 자, 요런 조건.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가 음수가 돼요.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가 음수가 되는 건 정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가 음수면 정반응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역반응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억수로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아, 정말 때리고 싶어. 진짜 2단 옆차기 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팍 이죠. 바로 봐. 정반응 진행이죠. 그럼 정반응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땐 이래야 되고, 그럼 결국 여기에 있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게 음수가 되려면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바로 저기에서 평형상수하고 Q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 바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성우씨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 이런 상황이에요. 바로 1. 자, 주어진 말 그대로 써볼게요. 주어진 말 그대로 쓰면
평형상수보다 반응 지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더 작다는 얘기예요? 그냥 주어진 그대로 더 크다는 얘기예요, 더 작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뜻이죠. 그러면 반응 지수가 더 작아졌다는 얘기는 이거란 뜻이에요. 평형 상태에 비해서 생성물보다 반응물이 더 작다, 많다. 작다, 많다. 뭐예요? 뭐라고? 바로 생성물보다 반응물이 더 조금 있다, 더 적다 이런 뜻이겠죠? 잘했어요, 상모가. 그죠? 잘했어요. 즉 생성물에 비해서 아직 반응물이 그 생성물에 비해서 반응물이 더 많다. 그럼 반응물이 더 많다는 얘기는 생성물이 더 적다는 얘기죠. 생성물이 아직 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가 잘 진행될 수 있다? 정반응이 진행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자, 또한 이런 일이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기존의 평형 상태에서 다른 말로는 이런 말을 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은 말이긴 한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은 평형 상태에 비해 현재 상태가 어떠냐에 대한 비교인 거고요. 3번은 뭐냐면 평형 상태에서 기존에 잘 평형 상태가 이루어져 있어요. 기존에 잘 평형 상태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급격한 첨가라는 게 바로 외부로부터의 자극이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자극, 알겠죠? 그러면 원리적으로 그 외부로부터의 자극은 항상 강화해요, 약화시켜요? 약화시키는 거죠.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고. 무슨 알겠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정반응이 진행되는 조건이라는 건 그런 조건을 만들려면 기존의 평형 상태에서 여기에 반응물, 생성물, 뭐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응물, 생성물, 뭐를 저기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생성물 뭐나 반응물이 더 미쳐버려. 이 적다 맞아요? 적다 맞아요? 적다 맞아요? 내가 당신을 믿으면 안 되지. 내가 진짜 미쳐버려. 이 적다 맞아요? 왜 많다예요? 반응 지수 표현이 뭐예요? 반응 지수 표현이 뭐예요? 언제 활동돼요? 웬 또 난데없는 활동도예요? 활동도 잘해? 근데 웬 활동도? 반응 지수가 뭐예요?
반응 지수가 뭐냐면 바로 생성물인데 그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생성물과 지금 주어져 있는 반응물, 이게 반응 지수고요. 평형상수는 생성물인데 EQ, 반응물인데 EQ, 이런 상태라고요. EQ가 뭐예요? 평형. 그런데 그게 지금 크다 작다? 이게 작다. 라 한다면 이게 어떤 기준이 돼야 되는 양에 대해서, 기준이 돼야 되는 양에 대해서 그것보다 작다는 얘기는 분모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분자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좀 어려워요?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물리량에 대해서 더 작다는 얘기는 분자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분모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어? 어? 어쩜 그렇게 몰라요? 어? 어쩜 그렇게 복습을 안 해? 아휴, 근데 정말, 어? 성목 씨, 어? 그러면 이 관점에서는 기존 평형 상태, 요게 기존의 평형 상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기존의 평형 상태에서 생성물을 더 왁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반응물을 왁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반응. 정신 아시겠어? 자, 빨리 쓰세요. 다 썼어요? 다 썼죠? 자, 그 다음. 자, 성우 씨 썼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역반응이 일어난다고 칩시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역반응. 그러면 이 수식에서 역반응이 진행된다고 하면 요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 저 명심할 건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와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얘하고 얘는 다른 거죠. 왜? 여기다가 이게 붙어야 이거니까. 알겠죠? 이 둘은 다른 거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표준이 아니라 지금 주어져 있는 그 현재 상태의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 알겠죠? 그게 역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 값이 양수가 된다는 얘기야, 음수가 된다는 얘기야? 뭐? 바로 양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반응 지수하고 표현상수 중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이게 더 크다는 얘기지. 바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말 그대로 써. 평형상수보다 반응 지수가 더 크다, 더 작다? 뭐? 더 크다, 더 작다? 뭐? 크다. 그러면 이 수식에서 잘 봐. 이 수식에서 현재 평형 상태에서 주어져 있는 생성물과 반응물 사이 일정한 농도 B, 이게 일정한 상수일 거 아니야. 어쨌건 K는 정해져 있는 상수일 거 아니야. 그 상수에 비해서 이게 더 크다는 얘기는 분모가 더 크다는 얘기야, 분자가 더 크다는 얘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평형 상태에 비해서 생성물보다 반응물이 더 많다는 얘기야, 더 적다는 얘기야? 더 많아, 더 적어? 적다. 알겠죠? 그러면 반응물이 더 작으니까 생성물이 더 많은 거지. 그러면 기존의 평형 상태에서 뭐를 갑자기 집어넣은 상태라는 얘기야. 그렇지. 아시겠죠? 저런 식의 분석을 르 샤틀리의 원리라고 합니다. 저 논리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잠시 오케이? 오케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 챕터가 바뀌기 때문에 좀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